2차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금융 섹터의 오늘 주가를 보면 알겠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의 2달 넘게 지난 거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말죽거리 잔혹사 그 영화에 좀 빗대가지고 옥당으로 따라와 했던 게 벌써 2달이 넘었네요. 와. 근데 그때가 2월 말 때가 밸류업 1차 세미나, 2차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5월 2일 목요일에. 지난번에 1차 밸류업 세미나 했을 때 제가 잡았던 핵심 야마,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의무는 아니고 자율에 맡기겠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그게 1차 세미나의 핵심 주제였고 저도 그걸 많이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기업들 목소리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기업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이게 의무화되면 더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 의무화했을 때 이게 곧 순기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밸류업 제일 많이 하는 주식이 어느 섹터에 많이 있습니까? 금융 섹터. 금융 섹터의 오늘 주가를 보면 알겠죠? 자, 뭘 이렇게 시퍼렇게 얻어맞았어? 밸류업,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주를 그래도 많이 챙겨주고 있는 이제 금융주들이 오늘 이제 시퍼렇게 뭐 하여튼간 요거는 뭐 하루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걸로 하고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에 맡기겠다. 기업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이번에도 강조가 됐고요.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 즉 공시를 하라라는 건데 그 공시 내용에 자발적으로 추가를 하라. 어떻게?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공시하는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 역시 자율인데 연 1회 등. 자, 이것도 자율이라는 겁니다. 연 1회 공시를 하든 10년에 한 번 하든 라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튼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참 이거는 야식 잡설도 무리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컴퓨터 학원 다닐 때 이런 거 보여주지 않나? 도식으로?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시를 합니다. 현황 진단, 지금 우리 회사가 어때요?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어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게요? 라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다 평가를 담아서 투자자와 소통을 하십사. 이런 프로세스. 근데 이제 여기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기업인들에게 특히 이거를 공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공시 서식을 우리가 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율적으로 공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우리 회사 밸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쓴다라는 건데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건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주요 재무와 관련된 지표들을 예시로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PBR, 주가 순자산 배율, PER, 주가 이익 비율. 물론 이거는 과거일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왔습니다라는 걸 띄워놓아라 라는 거고요. 자본 효율성, 예를 들어서 ROE,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는지, 일종의 수익성 혹은 자본 배치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ROIC, 투하 자본 이익률. ROE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ROE가 전체 자본과 전체 이익률에 따른 거라면 ROIC는 아마 영업 부분에 특화됐을 때 영업 부문에 투하된 자본 대비 얼마를 벌었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주주 자본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 등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수익을 내는지를 회사 스스로 밝히세요가 포함이 돼 있어요. 또 주주 환원 중요한 거 있죠. 배당금, 배당 성향,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해 왔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 주가랑 비교했을 때 그 배당금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주주들에게 돌려줘 왔는지를 스스로 공시하세요라는 건데 뭐 이거는 사실 네이버에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 증권에도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신규 취득한 것, 그 중에서 소각한 것들 내역을 써 넣으세요. 뭐 사실 이게 주주들이, 투자들이 포털이나 아니면 뭐 FN 가이드나 이런 데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거를 회사가 스스로 밝혀라 라는데 의미가 있나?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 이야기 나오죠. 배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걸 합쳤을 때 얼마나 주주들에게 돌려주었는지, 총 주주 수익률 TSR이라고 나옵니다. 토탈 쉐어홀더 리턴, 총 주주, 전체 주주 100명에게 얼마의 수익, 이 개념이 아니라 주주에게 총 수익률을 얼마를 안겨주었느냐, 이 개념이에요. 이게 TSR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총 주주 수익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2,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배당금을 한
500원 받았다고 칠까? 그러면 이제 2,500원이죠. 이거를 내가 주식을 산 금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TSR, 총 주주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총 주주 수익률이 얼마예요? 25%. TSR이 25%가 되는 아주 훌륭한 투자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1년에 한 번 공시를 하든 자율적으로 공시하는데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투자했을 때 당신이 차익을 본 것과 배당을 받은 것과 합치면 이 정도 수익률이 우리 주주들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영 성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밝히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TSR 이런 거 별 개념이 없지. 뭐 어차피 한 2주 안에 사고 팔고 막 이제 나갈 건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TSR이 의미 없었지만 앞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 되면 좋겠죠? 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증가율도 밝혀서 넣어라. 그래서 요거는 거래소랑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예시로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라고 예시로. 예를 들어서 PBR은 어떻게 흘러왔고, ROE는 어떻게 흘러왔고, PER은 어떻게 흘러왔고, 순이익률이 어떻게 됐고, 자산회전율, 재무 레버리지는 어떻고, 우리의 주당 배당금은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러니까 한 주당 배당금 있잖아요. 왜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배당 성장주, 배당 금액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배당금 추이가 어떻게 흘러왔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씩을 했고 라는 걸 주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없으면 뭐 0. ESG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근데 지배구조에 특화해서 이사회나 감사, 주주총회, 내부거래는 어떤지도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도 비재무적인 요인도 같이 써넣어라. 이런 내용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말고 사실 과거 데이터는 주주 여러분이 뭐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걸 회사가 공시를 해주니까 조금 더 편리해지는 개념이잖아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표. 당신 내 얼마나 밸류업을 할 건지 목표를 적어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서 ROE 15% 이상이 목표입니다. ROIC는 얼마 이상, PBR은 몇 배 이상, 배당금은 얼마 이상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서술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목표잖아요. 근데 목표에 만약에 미달했으면 어떻게 될까? 막 벌점 먹고 거래 정지되고 상장 적격성, 즉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받고 막 이렇게 됩니까? 페널티는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못 지켜도 페널티를 매기진 않을 테니까 목표를 밝혀서 주주들과 소통하십시오. 이 정책 방향인 거예요. 목표 설정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단기 1, 2년 후도 괜찮고 5년 이후도 괜찮고 이런 목표를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업계 평균 수준을 뭐 달성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지표를 달성하겠다라든지 테크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고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해도 막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도 뭐 배당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을 조금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주주분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15,000원까지 올릴 수 있어 없어? 내년까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주가 얼마를 올릴 거야? 이거를 목표로 삼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는 주가는 하늘도 모르는 거고요. 기업 경영자들이 그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에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 혹은 자산 배분을, 자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라는 겁니다. 부채가 얼마 있는데 뭐 한 3, 4년 뒤에는 부채를 얼마를 상환할 계획이고 유동자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유휴자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땅이 놀고 있어. 그 땅을 개발하는 게 나은지 파는 게 나은지 그냥 깔고 앉아있는 게 나은지 이 한정된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 이렇게 써 넣으라는 겁니다. 자산 관련, 자본 관련, 부채 관련 계획을 밝혀서 소통을 하라. 그래서 그 한정된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비수익 자산, 부동산이 있다면 얼마를 매각할 계획이다. 공장 증축이나 설비 자동화에 얼마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은 돈으로 얼마만큼을 배당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게 구체적인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순이익이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율, 퍼센테이지로 공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소통하시라. 근데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뭐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이행을 하되 이행이 잘 되었는지 혹은 안 되었는지를 또 시장에 밝혀서 소통을 하라라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예시를 두었는데 그래서 달성률이 얼마다. 달성을 했고 미달이 됐다. 우리가 목표한 것 대비 얼마를 뭐 초과 달성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라는 게 그거예요. comply or explain 뭐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공시를 하세요. 대신에 못 지켰으면 설명을 하면 됩니다.
꼭 공시를 했다라고 해서 전망 공시를 냈다라고 해서 100% 달성을 해야 하고 못 지키면 막 때려잡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맞는 거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투자자와 소통. 상장 기업이라는 것보다 공개 기업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공개 기업이 뭐냐면 IPO가 뭐예요? Initial Public Offering. 공개적으로 자본을 모집한 공모 기업. 그러니까 공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속살까지, 재무제표, 숫자 하나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 한 주라도 옆집 사는 길동이가 한 주를 사도 길동이는 이 회사에 한 주만큼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장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지만 공개 기업은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는,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개념에서 저는 공개 기업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공개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소통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시라. 1년에 몇 번 IR을 하겠다. CFO가 몇 번, 주담이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그냥 여의도 부티크나 아니면 이제 자기네 투자해주는 사람들 몇 명만 모아가지고 이른바 ND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딜 로드쇼.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로드쇼. 근데 물론 이게 자기네 주식 사라고 그 IR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NDR은 그냥 끼리끼리. 일반인들은 어디서 무슨 IR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저 좀 참여시켜주세요. 누구세요? 주주인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IR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노다지 IR 로트가 그거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그 노다지는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노다지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굴을 캐내야 되는 거고 IR 로트가 오죽하면 오죽끼리끼리 IR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이 상장사 공개 기업의 정보를 대중하고 나누겠다. 많이 저희가 전달해드리겠다. 그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통 실적. 1년에 소통을 몇 번 했는지를 밝혀 넣으시라. 그냥 제가 여의도 가서요. 몇 명, 한 5명 모아놓고 저희끼리 500번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우리는 IR 채널이 없습니다. IR 대행사도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달라고 하고 IR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뭐 CFO, CEO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같이 출연하고 IR 그 노다지 IR 노트에다가 여러분 거 그 글 올려드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폭망. 그래도 뭔가 공익성, 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밸류업 하자고 하는데 조회수 폭망되더라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그 자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이면은 사실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5종의 세정 지원, 그러니까 세제 지원이 아닙니다. 세금 깎아드립니다가 아니라 세정 지원. 예를 들어서 모범 납세자 선정이 될 때 우대, 그리고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을 위한 컨설팅,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 심사 관련된 컨설팅, 가업 승계 관련된 컨설팅.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있으나마나 그런 걸 거고, 지정감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지정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뭐 예를 들어서 감리 제재 조치 받을 때 약간의 감경 사유로 고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거래소에 내는 연 부과금 면제, 뭐 무슨 수수료 면제,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성실 공시 관련해서 이거 사실 공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무자가 실수해갖고 막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있거든요. 그때 거래소 조치 유예, 벌금 제재금 유예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밸류업 지수 만들어졌을 때 편입할 때 우대, 뭐 이거는 사실 투자자한테 와닿는 건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바라는 건 이거 2가지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해라, 배당 확대해라. 근데 이걸 좀 의무화해 줘라, 좀 강제력을 좀 발휘해 달라 이건데,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보관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자사주 매입 소각한 것, 그리고 배당을 확대한 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 그러니까 전년보다 확대된 거, 아니면 과거 평균보다 확대된 거에 대해서 일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배당 소득에 따른 소득세 분리과세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 적 있죠. 2015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당시에 9.9%로 배당 소득세율을 분리과세했습니다. 배당 소득세가 높아지면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배당 소득의 40% 이상의 세금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내가 10억 원어치 배당해봐야 세금으로 한 4억 몇 천만 원을 냈는데 내가 미쳤다고 저 배당을 왜 해?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누진적으로 올라옵니다만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면
대주주들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배당금을 늘릴 것이다 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필요하다. 이거 투자자들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지난 4월에 뭐 경제부총리도 발표한 걸 내용을 보면은 배당 확대한 분에 대해서 일부 분리과세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가을에 세법 개정안 발표 나오죠. 가을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하고 세법 개정안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국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확정이 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거고, 여기서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자, 이쯤에서 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여기서 갑자기 왜 갑툭튀, 왜 튀어나오겠어요? 정치는 협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합의의 핵심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자, 정부가 그렇게 밸류업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야당이 오케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일부 감면해 주는 거 내가 찬성하겠어. 그 대신에 금투세 시행하자. 복잡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 그래, 금투세 유예해줄게.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한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해주거나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주는, 우리는 이건 못 받아. 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빠터 해야지. 야, 여야 간에 막 빠터를 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쟁인가? 이런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바뀐 게 뭐지?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했지? 네, 그렇습니다. 자율에 맡긴다고. 자율에 맡기고 가이드라인 줬잖아.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공시 담당자들도. 그리고 먼저 모범적으로 이걸 쓰는 기업들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저기 뭐 배당성향 뭐 50% 하겠다는데 그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농담이고요. 그럼 모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정부가 큰 틀에서 발표한 거는 이게 거의 마무리일 거예요. 2차 밸류업 세미나까지 했고 이제는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아마 또 가을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다고 항상 지금 눌러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고 다른 영상도 좀 봐주시고 해서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이고 좋겠다. 고맙습니다. 뿅.